자, 오늘 수능 특강 영어 독해 8강 2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요. 1번은 이미 간접 연계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자, 8강의 2번을 보시면 자, Land Transportation System, 육상교통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모더니티의 아주 필수적인 상황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필수적인지 보자. 자, speeding up 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of goods and people. 사람들과 물자의 운송과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이건 통신 같은 거라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속도를 높임으로써 they have generated a revolution in contemporary economic and social relationship. 자, 이런 것들을 높임으로써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현대사회, 현대경제에서 뭔가 혁명 같은 일들을 벌어들였다. 자, 그런데 지금 however가 나오면서 지금 incorporating new technology has not come about without cost. 그러니까 뭔가 대가 없이 지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대가 없이 등장한 건 아니다. 그럼 대가가 없이 등장한 게 아니래. Not comes about without cost. 그럼 뭔가 대가 없이 등장한 게 아니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 같은 설명이 있겠죠. Environmental contamination, urban stress, and deteriorating air quality are directly linked to modern land transportation system. 현대 교통 시스템, 육상 교통 시스템과 직결된 문제점들이 방금 언급된 것들이죠. Above all, transportation is increasingly associated with the rise in road accident. 안 끝났네요. 자, 사고를 높이고요. 그 다음에 premature death. 성숙하지 않은 죽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른 죽음? 그쵸? 그 다음에 조기 사망? 이런 거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뿐만 아니라 physical and psychological handicap 같은 것들도 만들어냅니다. It transforms community, 그렇죠? And lives of people living in them. 여기에 지역사회에 알고 있는 뭔가 이렇게 뭘 할까요? Transform community, 커뮤니티를 운송하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사람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바꾸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sustainable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뭐가 나오고 있나요?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육상교통의 장점이 언급이 되고 있죠? 이렇게 언급을 할 것 같으면 뭔가 문장을 좌우로 끊는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 다시 말해 이게 아니라 이걸 그렇지만 이러든가 but이라든가 however처럼 문장을 끊고 앞문장과 다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역접의 내용을 알려줬듯이 여기서도 지금 부정 얘기하다가 다시 긍정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접속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번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Losses are limited to reduced worker productivity. 자, 노동 생산력이 줄어들고요. Trauma affecting a victim's private life. 여기에도 역시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남기는데요. 그 다음 equally significant. 역시 똑같이 중요하게도 rising cost in health services. 자, 여기에 비용 증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added burden on public finances. 자, 공공재정의 증가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봐봐. 부정적인 내용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서 긍정적인 내용으로 넘어갔죠. 그렇죠? 3번이 완전히 잘못 썼다라기보다는 얘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긍정적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3번이 완전히 잘못 썼다라기보다는 3번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요 앞에. 아니면 이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아니면 저 위쪽 여기든가. 그렇죠? 여기로 가든가. 얘는 뭔가 내용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위치가 적절치가 않네요. 그래서 3번의 위치가 저기가 아니어야 된다. 그래, 뭔가 일관성과 통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렇죠? 장점은 장점끼리 묶고 단점은 단점끼리 묶어야 되는데
지금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이 되죠. 이거 글의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장점은 장점끼리, 하지만 however 나눠놓고 단점은 단점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응집력이 더 높아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3번은 뭔가 흐름을 깨는 그런 문장이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3번 위치가 잘못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 자, 8-4번 내용은요. 자, westernized developed economies are by a very large margin the largest market for prescription medicine. 뭔가 처방약의 아주 최대 시장으로서 서구식 developed country니까 서구식 선진국을 말하는 거겠네요. 즉 서구식 선진국들은 이게 뭔가 처방약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시장인 거야. 그러면 서구식이라는 말에 그 다음에 developed에 코테이션 마크가 달려있는 걸로 봐서는 요거와 관련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쭉 한번 읽어봅시다. 10번부터 보시면 therefore 그러므로 자 inevitably 하면서 쭉 바이오개발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읽어보시면 뭔 소리를 하냐면 이게 부유한 국가 위주로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야. 아무래도 그 시장이 크니까요. 그죠? 그래서 it is inevitably 자 inevitably 불가피해 any coverage of the 저거 이게 되게 길어요. 그죠? 읽기도 힘들어. 그죠? biopharmaceutical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biopharmaceutical industry will assume that its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are directed almost exclusively at these affluent nations. 이러한 나라들한테, 그죠? 이런 부유한 나라들한테 당연히 포커스를 맞출 수가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밑줄 한번 가봅시다. The problem for millions of people in developing world is treatment for tropical diseases such as malaria are not economical to develop and the medicines for western disease are too expensive. 자, 아까도 말했지만요. 여기에 지금 굳이 디벨롭드 서구식으로 선진화된 서구식으로 선진국인 이런 의미가 나와 있으니까 뭔가 얘랑 관련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여기 지금 디벨로핑이 나왔죠. 개발도상국은 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is that treatment for the tropical disease such as malaria. 말라리아와 같은 열대성 질환의 치료제 같은 것들이 are not economical. 얘네들 전혀 경제적이지 않아요. To develop. 뭔가 이거를 개발하기엔 경제적이지 않아. 그래서 that medicines for western disease are too expensive. 그리고 western disease, 서구식 질병에 대한 약들은요. 또 솔직히 너무 비싸요. 왜냐하면 잘 사는 나라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 문제가 is that. 문제가 대디합니다 하면서 1번 that과 and를 쓰고 2번 that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올 거 한번 볼게요. B번. This situation is now challenging because of economical, political, and social factors, including the rise of venture philanthropy and new pricing model. 뭔가 자선 사업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거 하면서 벤처 자선 사업의 증가, 그 다음에 새로운 프라이싱 모델이니까 가격 결정 모델,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상황이 현재는 바뀌고 있어요. It's changing. 바뀌는 중이에요. 자, 하면서 perhaps 아마도 most significantly 되게 중요하게 rapidly growing economies, China, India, Brazil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경제들.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게 있어서 sustaining a large number of people with a Western life and disease to match. 자, 서구화된 삶의 방식과 그에 상응하는 질병 같은 것들의 수가 계속 유지되면서 증가하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this may be one reason for increased willingness on the part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그 다음에 companies to invest heavily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se countries and to offer generous pricing models for drugs that treat infectious disease such as malaria. 자, 이런 나라들이 그쵸?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제약회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큰 의지를 갖고 그쵸? 뭔가 이런데 투자를 invest heavily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for increased willingness on the part of 여기서부터 좀 쭉 가셔갖고 여기까지. 그래서 말라리아와 같은 감염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에 대가 또 뭐 가격을 이렇게 좀 여기서는 지금 괜찮은 가격 모델 이렇게 제너러스한 프라이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좀 가격을 후하게 쳐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러한 모형을 제시하려는 의향이 증가하는 한 가지 이유일 수 있겠다. 사실 이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약간 좀 추론을 하면서 읽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중국이나 인도나 이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사실 아주 잘 사는 사람들하고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은 양극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나라에 대한 시장 공략으로 뭐 이전에는 이제 경제성 문제를 들면서 개발하지 않았었던 말라리아 치료제 같은 감염병 약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많은 정말로 부유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놓는 서구식 질병약들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또 이 세 나라 인구도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 가격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논리관계가 조금씩 부족해요. 뭔가 좀 더 있어야 돼. 조금 내용을 좀 확장해서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것만 가지고는 솔직히 완벽하게 이 내용을 추론하기 조금 힘들어요. 만약에 특히 차이나나 인디아, 브라질이라는 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쉽게 상상하기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내용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 제약 산업이 신흥 강국들 급격히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 덕분에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라는 게 글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안 드네요. 자, 4번 봅시다. 자, the relevance of generalized technology that is applicable to a particular individual phenomenon is especially important in the applied areas of psychology. 자, 그리고 나서 where the layperson's and the scientist's perspective cross paths. 자, 요 지문은 한번 봐볼게요. The relevance of generalized knowledge. 일반화된 지식들의, 그쵸? 타당성 같은 것들은, 그쵸? 이러한 타당성들. 어떤 지식이냐면, that is applicable to a particular individual phenomena. 어떤 특정한 개별 현상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일반화된 지식에 대한 타당성은 is especially important in the applied area of psychology. 심리학의, 그쵸? applied area니까 여기서는 뭐 응용 분야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용 분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야 돼요. which냐 where냐가 어떤 게 맞느냐를 봐야 된다면
여기서는 where로 봐야 되겠죠. Where the layperson's and scientist's perspective cross paths. 자, 뭐예요? 비전문가와 layperson and scientist, 과학자의 perspective, 관점이 cross paths, 마주치는 where, 그곳 이런 뜻이죠. 문장이 완벽하게 쓰였죠. which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곳에서 심리학의 응용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즉 요런 분야. 자, successful application of the basic knowledge of psychology in particular concrete situations, be those situation examples of individual or group psychotherapy, of consultation in a business form, or of dealing with a troubled adolescent, can be consistent only if the basic scientific basis of these applications 어쩌고저쩌고인데 오 엄청 기네요, 그죠? 이렇게 길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읽고 내려왔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읽어 갑시다. 자, 성공적인 적용이에요, 그쵸? 성공적인 적용은 뭐에 대한 성공적인 적용이냐면 basic knowledge of psychology in particular concrete situation.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특정한 상황에서 심리학의 기초 지식을 아주 성공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지금 하이픈 되어 있죠? 수업할 때, 우리가 수업할 때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이픈 두 개로 연결되면 네, 건너뛰시고 원래 문장부터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자, 특정한 구체적인 분야, 특정한 구체적 분야에 대해서 심리학의 기초적인 지식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것은 can be consistent only if the basic scientific basis of these applications. 자, 이게 언제냐면 is adequate, 아주 적절할 때만이라는 거죠. reality, 현실에 대해서, 그렇죠? 현실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경우에만 일관될 수 있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can be consistent, 그러니까 일관될 수 있다는 거예요. only if, 언제만 basic한 scientific basis, 기초적인 과학적 근거죠. of these application, 이러한 적용에 아주 기초적인 과학적 근본이 is adequate to the reality, 현실에 매우 적합하게 적용될 때 그때만 네,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사실요, 되게 애매해요. 지금 이 글 자체가 지금 되게 애매해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certainly it is possible.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냐면 to achieve occasional particular success on the basis of inadequate scientific knowledge. 자, 뭔가 하면 뭐 such as with the many people who believe in and try to confirm a predication made by ONSIS horoscope. 별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렇죠? 호로스코프와 같은, 즉 별점과 같은 것에 근거해갖고 특정한 행동된 예측을 믿고, 그렇죠? 이게 사실임을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있는데 부적절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는 거죠. 그렇죠? inadequate scientific knowledge에 근거하여, on the basis, 근거하여 achieve occasional practical success. 뭔가 이따금씩, 그렇죠? 뭔가 occasional한 practical success를 거둬낼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 뭔가 이게 진짜 과학적인 지식을 동원을 하지 않고요. 그쵸? 별점 같은 거로 했는데 어쩌다가 잘 맞아떨어지는 날도 있더라.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uch occasional success, 이러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따금의 성공은 쭉 보시면 need not follow from any adequate scientific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on. 현상에 대한 어떠한 과학적 이해도 뭐 여기서부터 반드시 도출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반화된 지식의 구체적인 수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끔 별점 같은 거에서 맞을 때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곳에서 별점 같은 게 한두 번 들어맞았다고 해갖고 여기서 본 지식을 일반화하는 게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더라. 이게 뭔가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과학적 근본에 의한 해당 상황이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 거지. 어쩌다가 별점 같은 거에 의해서 어떤 케이스에서는 되고 어떤 케이스에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상당히 추상적으로 써놨기도 했고요. 그렇죠? 일반화된 지식의 구체적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 요 주제들 요런 것들도 뭐라 그럴까요? 아주 자주 등장하는 소재들은 아니지만 이게 그 문장 자체가 아주 그렇게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덤볐다면 충분히 헷갈렸을 법한 그런 내용이에요. 특히나 하이픈을 중심으로 중간에 지금 계속 하이픈이 등장을 하면서 글의 흐름을 끊거든요. 그럼 요런 부분들은 과감히 빼놓고 해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 조금 어려웠으니까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제 이거 지나고 나면 없어요. 8강은 아마 오늘 금방 끝날 텐데 요게 이제 조금 헷갈렸고 요 뒤로는 딱히 헷갈리는 글이 없습니다. 8-4번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서도 한 번씩 다시 살펴보시고 자 8-5번하고 이제 6번의 경우는 이제 자연으로부터의 단절을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자연으로의 단절, 뭔가 이렇게 단절이 지나치게 오래 적용이 돼서 회복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들도 동물이고 지구상에 등장한 하나의 생명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연과 계속해서 연관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오랫도록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자연하고 뭔가 커넥티드 됐다는 느낌을 얻으려면 충분히 오랜 기간 자연에게 노출되어 있어야 되는데, 잠깐 자연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이런 관계가 회복되느냐? 아니더라. 그렇지는 않더라. 라는 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자, 8-7번. 자, 8-7번. 역시 마찬가지로, 자주 등장하는 소재예요. trial and error.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good old fashioned trial and error. 좋지만, old fashioned, 좀 오래된 시행착오라고 하는 게 at the heart of the learning. 학습의 정수다, 이 말이에요. 해봐라, 이거. 근데 이미 여기서 하고 싶은 말 다 했어. 이미 이게 끝이다. 두 줄 내려오셔서 Once we have the glimmering on the idea about how to proceed, we give it a go. 그렇죠? 한번 해봐라 이거야. 그리고 observe the effect and success. 성공 여부와 그 효과, 결과 같은 거 살펴보시고 adjust our action. 우리 행동을 조정한 다음에 and have another go. 한번 또 해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 이게 어떻게 할까? glimmering 해서 이게 뭔가 아이디어에 대한 어렴풋함이라는 게 있을 땐 한번 해봐라 이거야. 한번 해보고, 그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고, 성공 여부 한번 확인해보고, 뭔가 문제점이 드러나면 우리 행동 교정하시고, 그리고 또 한번 또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we can rarely figure everything out in advance so well that our first attempt is a surefire success. 자, 뭔가 이게 surefire success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확실한 성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한 성공, 첫 번째 시도가 확실한 성공이 될 건지,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낼 수 있느냐? Figure out everything about in advance so well. 그렇게까지 잘 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느냐? 그렇다면 rarely.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자, rarely라는 단어 잘 봐두시고 우리가 이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첫 시도에서 얘가 성공 여부,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갖는지 같은 것들을 확실히 알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시도해보고 조정해서 또 시도해보고 그러면 되겠더라 라는 게 이 글의 주장이죠. 사실 주장 내용까지 확인하시면 다 본 거예요. 없어요 나머지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나비하고 표본 나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나비는 뭐 나비 날갯짓을 할 때 앞날개 펄럭이면 뒷날개는 평평이 되고 앞날개를 이렇게 펄럭이면 뒷날개가 이렇게 좁아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이렇게 표본으로 잡아놓은 나비 쫙 펴놓죠. 나비 표본을 쫙 펴놓는데 그거랑 사실 모양이 좀 다르다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나비와 표본으로 쓴 나비는 모양이 좀 다르다라는 게 이 글 내용이에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육아의 제약사항. 이게 육아의 제약사항이에요. 8강 9번인데 그러니까 육아라는 게 어떠한 상황에 제약을 받느냐 결국에는 이게 뭔가 첫 번째 맥락에서 in terms of parenting 육아라고 하는 관점, 부모의 역할로서의 관점에서 limited funds may restrict parents' ability. 부모의 능력을 제한하는 게 제한된 자금이란 얘기죠. 다시 말해 돈 때문에 육아에 제약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거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돈만 그런 건 아니더라. 돈뿐만 아니라 시간, 그리고 솔직히 잘 몰라서 육아에 대해서 제한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이 글의 내용이에요. 이게 아주 어렵게 써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답 찾고 이러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 시간, 능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육아가 제한된다라는 게 글의 내용이에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강의 10번입니다. 8강의 10번. 자, 대공황 시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대공황이 어떻게 벌어졌느냐에 대한 이런 내용인 줄 알아서요. 처음에 읽어봤을 때 뭐 그런 건 아니고 대공황에 대한 내용과 뭐 그때의 상상, 그때의 어려움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 볼 거는 없고 그 밑에서부터 5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complete families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complete families thought about emigrating. 뭔가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가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자, only to 이런 결론에 이르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볼게요. Only to find that the depression was a worldwide phenomenon and that relatively who had stayed behind in the old world were suffering as much as they were.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9세계에 남아있었던, old world에 남아있었던 친척들이, 그쵸? 자신이 그런 만큼 매우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전부 다 뭐예요? 대공황 상태니까. 디프레션이라는 건 어느 특정 지역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이민을 생각을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수능에 나올 법한 이야기를 근거로 삼을 때, 선생님, 이 글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나오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논리성을 항상 봐요. 특정한 주장과 특정한 소재에 대해서 이 소재와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차분히 전개가 돼 있느냐를 위주로 보는데, 이 글은 뭐 그냥 대공황 시절의 그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요 줄 하나만 확인을 하시면 굳이 더 읽어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8강의 12번 요거 하나만 보면 끝나요. 오늘은 금방 끝나겠네요. 자, 근데다가 오늘 엄청 피곤하네요. 이런 날이 있어요. 그냥 뭐 딱히 뭐 이렇게 막 힘들게 뭘 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피곤한 날, 그죠? 계속 잠 쏟아지고 지금
설명은 하고 있지만 내 상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약간 좀 정신 차리기 좀 힘들어요. 그래갖고 중간중간에 지금 강의를 잠깐 퍼즈하고 이게 뭐라 그럴까, 주스를 한 잔씩 마시면서 좀 하고는 있는데 영혼이 좀 멍한 상태예요. 다행히 좀 짧으네요. 다행히 좀 짧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요거만 하면 끝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애써 봅시다. 자, intelligence is a relative, normative construct. 지능은 상대적이고 normative, 뭔가 규준이라고 하는 거, 기준이라고 하는 것과 규범 뭐 이런 거랑 관련된 개념이다 이 말이야. 아, 지능이라는 건 상대적이고 뭔가 규범과 관련된 거래. 자, 그래서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뭐 쭉 나와 있어요. 그 중간에 막 한참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해요. 자, 우리가 밑으로 한 4줄 정도 내려와서 It is almost universally accepted that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한번 볼게요. It is almost universally accepted that one can only quantify an individual's intelligence by referring to the reference or norming group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그쵸? individual's intelligence, 개인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쵸? 개인의 지능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reference, 참조하거나 norming group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규범 집단 같은 것들, 뭐 참조 집단이나 규범 집단, reference, norming group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조를 하는 집단이라든가 규범을 보여주는 집단과, 그쵸? 얘네들을 참조함으로써 quantify, 수량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요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accepted, 그쵸? universally니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지능을 참조 집단이나 규준 집단을 참조함으로써 수량화했을 뿐이라는 것은 거의 일반적으로 받아지고 있다. 쉽게 생각해서 좀 내용이 어렵기는 한데 쉽게 생각해서 우리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Q 생각해 보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IQ라는 게 절대적인 지능의 지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연령층에서 그 연령층이 갖고 있는 지식의 범위, 그 연령층이 갖고 있는 이해 정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위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좀 상대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용도 지금 딱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 막 굳이 이 중에서 한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universally accepted 라는 단어보다는 can only quantify an individual's intelligence. 개인의 지능이라는 건, 그쵸? 여러 가지 참조 집단과 규범 집단을 통해서 수량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요 말 체크해 주십시오. 왠지 저 quantify, 수량화라는 단어 자체가요, 뭔가 되게 안 좋아 보여요. 하지만 그거랑 상관이 없더라. The principal advantage to this approach. 이러한 접근의, 그쵸? principal advantage니까 주된 이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데디아라는 거예요. 데디아요. 자, an individual's intelligence is indexed in a way that it has the same meaning. 자, 뭔가, 그쵸? 같은 의미를 갖는 방식이라는 거야. 같은 의미를 갖는 방식으로서 indexes, 지수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개인의 지능이라는 건, 그쵸? 같은 의미를 갖는 방식으로 지수화되어진다. 자, 그럼 이게 뭔 소리냐? Even though norming groups may change from one decade to the next. 그쵸? 요런 식에서 요런 식으로 바뀜으로써 이렇게 돼 있죠. 즉, 어떤 특정한 시점이, 그쵸? 이게 바뀐다 하더라도, 규준 집단이 어느 몇십 년에서 그 다음 몇십 년으로 달라질 수 있더라도, 같은 의미를 갖게. 아, 요 정도 지능을 갖고 있는 애들은 상위 몇 %, 이런 식으로, 이런 퍼센티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도
특정한 지능지수라는 걸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낮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일괄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IQ가 20년 전에 150이었어. 20년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150대가 나왔었어. 그러면 야, 이거 상당히 되게 높구나. 왜냐하면 지금도 높은 축에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놨다. 자, 그 다음에 The principal disadvantage to this approach is that 이렇게 하는 주된 약점은 뭐가 문제냐면 is that it's render comparison across the norming groups 그렇죠? somewhat problematic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 규준 집단에 걸치는 비교를 다소 문제가 되도록 만든다는 거야. 그죠? 자, 요게 솔직히 조금 이해가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 규준 집단에 걸치는 비교를 다소 문제가 되도록 만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뭔 소리냐?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 지금 예시가 18세기의 대규모 표본하고 18세 사람들의 대규모 표본이 1930년대의 18세 사람의 대규모 표본보다 어느 쪽이 더 지능이 높고 덜 지능이 낮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서로 다른 거 아니냐 이거야. 1930년대 18세 사람들을 위해서 고안된 지능 검사를 오늘날 시행을 하면 수행 규준들이 이제 다른 수행 규준들이 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테스트에 근거한 1930년대 18세 사람들의 지능지수 점수는 현지 테스트에 근거한 오늘날의 18세인 사람들의 지능지수 점수와 동일하게 규준과 연관된 의미를 갖는다. 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예시가 조금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해요. 마지막 문장을 읽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The IQ score only tells us individuals standing in with respect to other members of a norming sample. 자, 단지 규준 표본의 다른 구성원들과 관련한 개인의 위치를 우리에게 말해줄 뿐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20년 전에 IQ 검사해서 150 나왔다면 그때도 높다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되게 높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그 150이라는 게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대적 숫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말을 근거로 이 중간에 나온 예시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18세기에 자, 예를 들어서 18세기래요. 자꾸 18세인데 1930년대에 18살이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쵸? 18 years를 대상으로 하는 IQ 검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이라고 하죠. 지금이니까. 2020년에 18살인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IQ 검사가 있을 거예요. 물론요, 이때 사용하는 IQ 검사의 기준은 서로 다를 거다, 이 말이야. 얘네들이 이 18살의 IQ 검사를 위해 산출되는 규준과 규범들과 2020년에 내기 위해서 18살들에게 적용하는 규준과 규범은 분명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때 배우는 수학과 과학, 이 시점에서 배우는 수학, 과학, 예술, 이런 것들이나, 그쵸? 5만 가지 것들이나, 이때 배우는 수학, 해당 과목들, 과학, 예술,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런데 서로 달라도 상대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요 정도를 알고 있는 친구들, 이런 지식 수준에서 이 사람은 상위 몇 %였어 라는 걸 보여줬다면 여기서도 이 정도를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 정도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지식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정도의 상대적 위치를 가져. 다시 말해 이 상대적 위치만을 가지고, 그쵸? 이거의 상대적 위치만을 가지고 더 지능이 높다, 더 지능이 낮다라고 말하는 거 상대적으로요 괜찮은 표현이다 이거야. 그렇죠? 이게 괜찮은 표현. nonsensical 이렇게 되니까 말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더 똑똑해, 덜 똑똑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얘가 갖고 있는 건 이 시점에서의 상대적 기준에 불과한 거고, 얘가 갖고 있는 IQ는 이 시점에서의 상대적 기준에 불과한 거죠. 이때 150이 나왔고, 이때 140이 나왔으면, 이때 18살 학생 중에 IQ가 150이 나온 사람이 있고, 이때 18살 학생 중에 IQ가 140이 나온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더 똑똑하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건 넌센스다. 이거야. 말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알았죠? 그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다른 거 없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요 단어 있죠? reasonable이라고 하는 거,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잘못됐어요. 차라리요, nonsense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건 nonsense야.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니까, 그렇죠? nonsensical이라는 단어로 바꿔주시면 적절하겠습니다. 말이 안 돼. 얘는 상대적인 위치일 뿐이지. 아, 너는 이 시점에서 이 정도의 상대적 위치를 가졌었고, 너는 이 시점에서 이 정도의 상대적 위치를 가졌어. 너 이때 배운 것과 이때 배운 거의 절대적인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더 똑똑하냐라고 말하는 거? 아, 그건 말이 안 돼. 넌센스야. 라는 게 이 글의 지금 내용입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수량화라는 부분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reasonable이라고 하는 거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nonsensical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적절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단어로 바꿔서 넣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D가 틀린 거죠. 그리고 요런 거, 요 전체적으로 체크해 놓은 거 위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건 상대적이다라는 거. 상대적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 모두 다 상대적인 위치만을 찾아. 다시 말해 이게 해당 위치에서 같은 의미를 갖는다. 아, 너는 150이야? 150인 애들이 상위 0.02%의 위치를 가자? 그러면 이때 나온 150이나 이때 나온 150이나 똑같이 상위 0.02% 정도의 지능 수준을 가졌다라는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낼 뿐인 거지. 얘가 150이고 얘가 140이라고 150이 더 똑똑하다? 아,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이 글에 주된 내용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사실요, 요번 8강에서는 요 8-11하고 12번 요거를 꼭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 파트가 정말 중요했어요. 알았죠? 앞쪽에 사실 8강은요,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한 글, 엄청 논리적으로 타당한 글이라고 생각할 만한 게 많지 않아요. 요 글 하나가 논리적으로 잘 짜려져 있는 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9강으로 찾아올게요.